예, 저는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병입니다. 사실 앞선 이제 발제 토론하고 연관은 되는데요.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지는 않은 그런 영역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정원 내에서 점점 그 비중이 커져가고 중요성이 커져가는 그런 부분인데 바로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국정원의 역할입니다. 요즘 그 언론을 보면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언론, 뭐 금융사들이 해킹당할 때마다 이제 북한의 소행이다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밝혀내는 데 있어서 이제 국가정보원이 많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사이버 공간을 뭐 제4의 영토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면서 이 사이버 공간의 안전이 보안이 국가안보와 직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버 공간에서 과연 국가정보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보다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공간에서 맡고 있는 역할은 마치 이제 오프라인에서 비교를 해보자면 어떤 건물의 관리인에서부터 일상적인 순찰을 두는 순찰의 역할, 수사를 하는 경찰의 역할, 어떤 이런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어떤 이 오프라인 공간을 유지 관리하는 그런 전략을 짜는 역할까지 모든 역할을 이제 국가정보원이 맡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이버 보안이라고 할 때요, 흔히 이제 북한의 위협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사이버 보안이라는 것은 아주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누구나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있죠. 저의 정보 보안도 사이버 보안입니다. 기업의 보안도 사이버 보안입니다. 당연히 공공기관의 보안도 사이버 보안이고 그 다음에 사이버 보안에 대한 위협은 북한의 공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갑작스러운 지진이라든가 정전 이런 것으로부터 안전하게 정보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 이것도 이제 사이버 보안이고요. 그 다음에 혹시 있을 수 있는 그런 내부자의 어떤 실수라든가 혹은 의도적인 악행으로 인해서 내부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완하는 것도 사이버 보안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사이버 보안 전략의 일환으로서 고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이버 공격이 있었을 때 사실 그 공격자를 탐지하기 쉬운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일상적으로 이제 우리 서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겠죠. 그리고 사이버 공격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 사실상 발생을 하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실제 이제 침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장 그 해당 보유기관은 긴급하게 어떤 복구를 하기 위한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이후에나 누가 공격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추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이제 누가 공격을 했는지를 찾아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론에서 이건 북한의 소행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상 예를 들면 IP 주소라든가 뭐 공격 패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정황적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추정을 하는 것이지 북한이 했다, 북한의 해커가 했다라고 명확하게 사실 단서가 있다면 그건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해외에서도 그렇게 명확하게 어떤 누구의 소행이다라고 밝혀낼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국내에서 국가정보원이 맡고 있는 역할을 보면 사실 이제 민간 영역에서는 이제 미래창조과학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죠. 여기가 맡고 있지만 사실 맡고 있다는 것도 이제 지원을 해주는 역할이죠.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이제 국가정보원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공공기관에 어떤 들어가는 시설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일상적인 보안 관제라든가 이런 역할뿐만이 아니라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 자체를 이제 국가정보원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죠. 지금 이런 어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가 사이버 안전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관리 총괄하는 그 근거 규정은 국가 사이버 안전 관리 규정인 대통령 훈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은 계속 우리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 현재 국가 사이버 안보법이라는 또 새로운 법률이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또 국가정보원이 이런 사이버 보안 역할을 맡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정보기관으로서 국가정보원의 역할에서 벗어난다라고 보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서버의 일상적인 보안 관제를 하고 어떤 보안 점검을 하고 이런 것들을 굳이 국가정보원, 그러니까 정보기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처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고요. 예를 들면 암호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뭐 간첩들이 썼겠죠. 근데 지금은 애플이니 구글이니 그냥 IT 회사들이 새로운 암호를 개발하고 일반 소비자들도 암호를 필요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들을 국가정보원에게 전담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사이버 안보 정책의 투명성과 사회적 감독 기능이 약화됩니다. 사실 이 사이버 보안이라는 것도 사실 국가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일반 민간 기업과 전문가들과 협력을 해야 되는데 과연 국가정보원이 이런 것들을 총괄할 때 과연 그러한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런 의문이고요. 제가 해외 사례를 조사하면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사이버 보안 전략 같은 것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그런 전략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껏 나온 것은 정부에서 나온 그러니까 사이버 침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사이버 보안 종합 대책 같은 게 나오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보도자료에 불과한 것이죠. 그 다음에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 나올 때마다 이슈가 된 것처럼 국가정보원이 어떤 이런 역할을 맡을 때 국가정보원에 의한 감시나 사찰,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RCS, 그러니까 해킹 프로그램 사례를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국가정보원이 RCS만 사용하는지 혹은 다른 해킹 프로그램도 사용을 하는지 사실 이건 아무도 이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선 발제처럼 사회적인 감독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은 또 국가정보원이 이런 사이버 보안 역할, 특히 사실 검증되기 힘든 상황입니다만 국가정보원이 사실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루트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 접근할 수 있다 라는 얘기까지 듣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것이 합당한 것인가? 국가정보원이 모든 공공기관의 서버에 들어가서 원할 때는 어떤 필요한 자료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 적합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고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쭉 넘어가서요. 다른 부분들은 자료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국가정보원이 전반적인 사이버 보안 역할에 대해서는 손을 떼야 된다. 뭐 공공부문에 대한 보안이 필요하다면 이거는 행정자치부 산하에 두는 형식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고요. 총괄적인 사이버 보안의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에 지금도 형식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맡을 수 있고 이런 전반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은 군의 역할, 그다음에 어떤 이 수사기관의 역할, 정보기관의 역할, 그다음에 IT 어떤 정책의 역할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하는 그런 기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국가정보원은 말 그대로 정보기관으로서 북한의 어떤 사이버 공격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뭐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다른 기관에 공유하는 그런 역할을 맡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